네, 이번 시간은 퇴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1페이지고요. 자, 퇴직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시험 목적상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요즘에는 퇴직연금 있죠. 2번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주로 실무적으로나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1번 퇴직급여부터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으면 그냥 전액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우리가 부채를 매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충당 부채를 먼저 상계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9월 30일 분계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장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4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만 원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충당 부채를 일단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거부터 상계를 하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우리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 자, 요 메뉴로 들어가 보시고요. 자, 일단 여기 날짜가 9월 30일 날짜이기 때문에 9월 30일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개정 과목이 쭉 조회가 되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비유동 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 요 개정 과목 보이시죠? 지금 잔액이 대변에 얼마였어요? 300만 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잔액이 300만 원 있구나라고 일단 파악을 하신 후에, 자, 그러면 자, 지금 400만 원을 줬는데 지금 300만 원밖에 충당 부채가 없으니까 일단은 9월 30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금액이죠. 자, 얼마였어요? 300만 원. 요거부터 먼저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죠. 자, 퇴직급여라는 비용인데, 자, 이런 비용은 500번대부터 800번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번대 퇴직급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100만 원이죠. 자,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밖에 상계 안 했으니까 나머지 차액 100만 원, 요것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고, 자, 대변에 이거를 우리가 전액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천 징수를 했다라는 거죠. 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요 두 가지 10만 원과 만 원 더해서 총 우리가 원천 징수한 예수금이죠. 예수금은 얼마다? 11만 원이다. 자, 그러면 나머지만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 나머지 금액 대변에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충당 부채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만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다음 2번 퇴직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잠깐 배웠다시피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확정기여형,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자, 지금 이 251페이지 여기 교재 보시면 DC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퇴직연금이긴 한데 퇴직연금 중에서도 DC형은 확정기여형을 말하는 것이고 DB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래서 퇴직기여형은 DC,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 DB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요 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쉬워요. 일단 첫 번째 확정기여형은 기여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말 그대로 회사가 그냥 단지 기여만 할 뿐이에요. 회사의 이제 책임은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면 지금 이렇게 퇴직연금을 우리가 해당하는 그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 금융자산에 우리가 돈을 주면
그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손실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손을 떠났다. 회사는 기여만 했을 뿐이다. 누구 책임이다? 종업원 책임이다 라고 해서 이자가 나도 종업원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나도 종업원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위험 부담의 의미가 되겠고요. 회계 처리도 확정 기여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퇴직급여가 이제 차변에 단지 비용으로만 이제 우리가 지급한 게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되는 거고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무조건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 확정기여형이었고요. 자, 두 번째 확정급여형을 보시면 자, 급여라는 얘기가 나오죠. 급여라는 거는 누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즉 주체가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퇴직연금 관련한 그러한 금융자산의 돈을 예치를 했을 때 그러한 금융자산은 누구 거다? 회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회사 거, 그 다음에 손실이 나도 회사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이 확정급여형은 회사 부담이 되는 것이고, 자, 회계 처리는 조금 달라요. 확정기여형이랑. 자, 요거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했죠. 회사의 금융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우리가 돈 낸 만큼 차변에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히게 되는데 해당하는 개정 과목의 이름은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우리 회사의 금융자산이죠. 이런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분개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자, 여기서 지금 확정기여형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퇴직연금의 부담분, 자, 기여금이죠. 150만 원.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제조부가 100만 원, 관리부가 50만 원.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자, 요거는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했을 때 전액 뭘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즉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죠. 자, 10월 1일 날 차변에 일단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오게 되는데 자, 이거 코드번호 분류를 해야겠죠. 우리 제조부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퇴직급여가 100만 원 차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중에서 이제 자, 관리부에 대한 것, 즉 800번대가 금액이 50만 원이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자, 지금 방금 봤던 게 확정기여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자,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우리증권에 자, 여기 표시를 하셔야 되죠. 확정급여형, 즉 회사가 주체가 되는 거. 자, 요거를 가입하고 퇴직연금 자산에 70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주체다, 즉 회사의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월 1일 날 차변에 회사의 자산이 되는데 그 이름이 뭐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회사 거다라는 거죠. 자, 금액은 70만 원. 자, 요거 우리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단기 매매 증권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들 자, 단기적인 그 일시적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죠. 즉 단기의 기준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유가증권이고 뭘로 평가하냐면 시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시가와 우리가 장부가액과 비교를 해서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이 들었다면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괄호 1번 취득 보시면 취득 시 취득가액은 공정가치로 하고 자, 여기가 중요하죠. 취득 시 거래 비용은 즉 취득 부대 비용이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자, 별도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 요게 단 한 가지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자, 8월 12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사이더의 주식 100주를 주당 45,000원. 자, 액면가액이 5만 원 나와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액면 금액이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X 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매입 수수료, 자, 요게 바로 해당하는 매입의 취득 부대 비용이죠. 요거 10만 원, 요거를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자, 같이 한번 분개를 해보면, 자, 8월 12일 날 일단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요거는 뭘로 인식한다? 시가, 즉 우리가 구입한 가격이죠. 100주를 45,000원에 구입했대요. 그러면 100주 곱하기 45,000원 해서 450만 원이라고 단기 매매 증권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매입 수수료 10만 원은 별도의 뭐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자, 8월 12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 공정가치 450만 원이 오게 되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오게 되는데, 이 수수료 비용이 지금 여러 가지 코드 번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이렇게 우리 제조원가, 즉 공정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매 관리비도 아니에요. 즉 요거는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이다라는 거죠. 우리 영업과 관계가 없는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9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입금한 거죠. 그러면 자, 보통 예금, 자, 460만 원이 대변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지금 봤던 거는 취득할 때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처분은 처분 손익은 어떤 자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분한 가액에서 뭘 뺀다?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을 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장부가액에 괄호 안에 직전 연도 말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는 건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건 매년마다 뭘 한다? 평가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를 한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전 연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으로 잡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월 26일 날 볼게요. 단기 보유 증권으로 8월 12일 날 450만 원에 취득하였던 상장 주식 중, 자, 30주만 1주당 얼마에 4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이체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지금 100주가 지금 주당 45,000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30주만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취득했던 그 금액으로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으로 잡혀 있을 것이죠. 그러면 45,000원, 즉 우리가 취득한 45,000원, 즉 장부가액 곱하기 30주를 하면, 자, 단기 매매 증권이 대변에 얼마 없어져요? 135만 원이 없어집니다. 일단 요거부터 없어지는 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로 처분을 했다? 자, 주당 4만 원.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30주 하면 우리가 얼마를 받은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12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차변에 15만 원의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다? 차변은 비용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9월 26일 날 일단 대변부터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장부가액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금액이 13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금액은 뭐다? 우리가 매각한 처분 가액이다. 120만 원이다 라는 것이고, 자, 대변에,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차변에 15만 원이 비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15만 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을 우리 요 시험에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다 또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다 라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단기 투자자산이었는데 우리가 2004년인가요? 그때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혼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또는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도 똑같은 동일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3번 평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라고 했죠. 언제 평가한다? 매년 말 평가한다 라고 봤고요. 자, 12월 31일 날 결산 시 회계 처리 단기 매매 목적으로 8월 12일 날에 주당 45,000원에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을 결산일 시점에서 4만 원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산일에 몇 주만 보유하고 있다? 70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걸 계산할 때 결산일 지금 70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로 적혀 있어요? 70주 곱하기 얼마? 주당 45,000원에 취득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45,000원 요 금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잡혀 있고, 지금 4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70주 곱하기 4만 원 해서 그 금액과 차이를 구하면 되고요. 또는 조금 쉽게 하시려면 주당 45,000원 마이너스 4만원, 그래서 5,000원 지금 차이가 났죠. 그래서 5,000원 곱하기 70주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 그만큼 평가를 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입력을 하면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5,000원 곱하기 70주죠. 금액이 35만 원이고요. 대변에 그만큼 뭐가 없어진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이죠. 17번이고요. 우리 지금 전산회계 1급은 법인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한 거래를 했을 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하면 액면 발행, 액면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할증 발행, 낮은 금액은 할인 발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발행한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7,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2,000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할인 발행을 했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발행가액이 4,000원으로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그 1,0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지금 계상되는 요 대변에 오는 금액은 무조건 무슨 금액이다? 액면 금액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고요. 11월 10일 날 임시주총에서 증자를 결의하여,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1,000주 발행했대요. 액면가액, 주식에서 액면가액은 중요합니다. 요 금액, 액면가액 5,000원 기준으로 자본금이 계산이 되는 것이고, 발행가액이 6,000원이래요. 그러면 할증 발행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주식 발행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요거를 같이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11월 10일이고요. 일단 쉬운 거부터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어떤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액면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액면가액 5,000원이라고 했고요. 주식 몇 주예요? 1,000주. 그러면 1,000주 곱하기 5,000원 해가지고 자본금은 500만 원, 즉 액면 금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차변에 요거를 우리가 발행을 해서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했는데 얼마가 입금했냐면 우리가 지금 발행가액이 6,000원인데 6,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우리가 원래는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용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입금했다고 했죠. 그러면 자, 발행가액 600만 원 마이너스 발행 비용 50만 원 해서 얼마만 입금이 되었어요? 자, 550만 원만 입금이 되었다. 6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지금 차액이 대변에 50만 원만 생기죠. 그러면 대변에 자, 이거는 주식을 할증 발행해서 초과금이 난 거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 요 계정 과목이 대변에 나머지 차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분계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자본금부터 먼저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입금 받은 게 얼마냐. 요거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차익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반드시 풀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11월 21일이죠. 자, 주식 1,000주, 액면가액 5,000원. 자, 요게 이제 자본금 금액이 되겠고, 주당 500원에 발행하고, 자, 요거는 할인 발행한 거죠. 할인 발행했고요.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비,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죠. 2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장부를 무시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0만 원 있다고 가정. 자, 요거는 어떤 분계냐면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 즉 우리가 할증 발행에서 초과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모자라는 비용만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채워줍니다. 즉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할증 발행이면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분계를 해볼게요. 자, 11월 21일이고요. 자, 쉬운 것부터 하면 대변에 우리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액면가액이 자, 5,000원이고 요거를 1,000주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500만 원이 대변에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거부터 대변에 일단 현금이 나갔어요. 현금이 얼마가 나갔냐? 우리가 자, 발행 비용이라고 해서 신주 발행비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20만 원이 일단 나갔고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받은 게 얼마예요? 지금 할인 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발행가액이 굉장히 낮아요. 주당 500원에 발행을 했대요. 그럼 500원 곱하기 1,000주. 이게 이제 우리가 전액 국민은행으로 입금된 거죠.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전액 입금이 됐으니까 자, 500원 곱하기 1,000주 해서 50만 원이 보통 예금 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요 나머지 차액 470만 원이 전부 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괄호 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0만 원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건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어디에 오는 자리예요? 대변에 오는 애예요. 그래서 대변에 오는 애가 지금 400만 원 있다라고 이미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없애주려면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어지게 되겠죠. 얼마? 4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70만 원만 차변에 뭐가 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이렇게 모자라는 금액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분계가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뭐다? 요 두 가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기 주식 볼게요. 우리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자본 배울 때 잠깐 봤었는데 요거는 자본의 마이너스적인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즉 마이너스 항목은 우리가 어디 자본으로 분류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적인 항목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1번 취득을 볼게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우리가 취득을 한 그 가액으로 계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0월 13일 분계가 나오는데 자기 주식 500주를 6,000원. 자, 액면가액이 있고 우리가 구매한 가액, 취득한 가액이 있는데 우리 자기 주식은 취득한 가액으로 처리를 한다. 요거는 우리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인식을 하죠. 액면가액 무시하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지금 취득가액 기준으로 차변에 300만 원 왔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런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 2번 보시면 자, 취득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재발행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즉 우리가 그 차액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 다음에 손실이 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익과 손익이 둘 다 공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방금 봤던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상계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상계부터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이제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11월 23일 분계를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0월 13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주, 자, 주당 취득가액이 600주고요. 이거를 6,000원이죠. 6,000원을 주당 3,000원에 판매를 했고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안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이미 7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상계를 하고 나머지만 손실 처리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11월 23일 날 일단은 우리가 자기 주식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 없어지는 금액 얼마다? 우리 회사 장부에 얼마로 지금 잡혀 있어요? 취득가액으로 잡혀 있겠죠. 6,000원 곱하기 300주로 잡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액 계산하시면 자, 180만 원이 자기 주식 없어지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데 요거는 얼마 기준이다? 주당 3,000원에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럼 3,000원 곱하기 300주라고 해서 보통 예금 얼마 받았다? 자, 90만 원이죠. 90만 원 보통 예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액이 지금 90만 원이 차변에 오게 되는데 이 90만 원 전체가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났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90만 원 요게 아니고 지금 괄호 안에 이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70만 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부터 먼저 상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먼저 없애주는 거죠. 자, 이 이익 개념은 대변에 있던 애였겠죠. 대변의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 차변으로 왔다. 그래서 잔액 70만 원을 없애주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20만 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금융기관 관련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당좌 거래를 개설했다. 즉 우리가 당좌 수표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 통장이 필요하고 그런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증금을 예치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보증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 분계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800만 원을 현금 입금하여 국민은행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자, 용지와 약소금 용지를 교부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당좌거래를 새로 개설을 해서 지금 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상태죠. 그러면 이 보증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차 관련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임차 보증금이다. 12월 22일 날 본점 이전을 위하여 명빌딩 101호를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자, 여러분 임차는 우리가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우리가 일단 빌리는 입장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빌리는 입장일 때 임차 보증금을 내죠. 그러면 우리가 임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이제 보증금 다시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3천만 원 송금을 했대요. 그러면 이러한 임차 보증금 송금한 거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누구한테 지금 우리가 보증금, 자, 여러분들 보증금이라는 거 개념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돌려받을 수 있느냐? 명빌딩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즉,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거래처 반드시 잊지 말고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부가세까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